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뜻이죠. 주위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심경을 피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위에 외에는 뭐 주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뭐 검사들한테 얘기했는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지 뭐 아무런 그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나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맡은 것이다.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수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선 이 충심 아시죠? 충심. 이게 뭐 충성 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충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참된 마음, 뭐 이런 뜻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 임명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 그거를 내가 거스르려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얘기를 정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향신문이 뭐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다른 신문, 방송, 다른 곳은 아무것도 이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받는다는 거는 이 말을 확인해서 이제 자기들도 보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다는 그 주의라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뭐 안다든지 그러면 뭐 곧바로 확인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검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더니 거기도 엇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상황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팩트는 아니죠. 그냥 참고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화제가 됐다는 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뭐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에 만약에 충심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에 대한 충성입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입니까? 저는 그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거든요. 같은 의미다. 약간 말장난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그 청와대에, 예를 들어 청와대를 충심으로 대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심으로 대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럼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충심으로 대하면 그게 곧 또 그 사람에 대한 충성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이 전직이 돼버렸는데도 여전히 충성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의 얘기. 그런데 이 충심이 뭐 충성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들의 시각, 저도 이제 그 검찰청 과거에 출입을 해봤는데 검사들의 시각으로는 이럴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정말 문재인 정부, 이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간에 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의 비리로부터 동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비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측근들의 비리가. 아니, 권력 있는 곳에 비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 쪽에서 비리가 있는 것이지 죽은 권력은 비리가 없습니다. 죽은 권력은 비리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권력을 놓친 사람한테 누가 돈 갖다 주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수사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미 권력을 놓친 사람들은 그냥 옛날 거 처단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사들의 머릿속을 보면 검사들의 머릿속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변에 이런 하소연, 저는 하소연이라고 봅니다. 하소연을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당장 오늘만 해도 이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이 양반 무슨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데에 무슨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이 아닌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찰이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또 조금 전에 올라온 한겨레신문 거기 유튜브 비슷한 데를 보면 제목 자체가 아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왜 공격합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이 논리 잠시 보자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위에 이 얘기를 이제 했다고 지금 경향신문이 보도한 그 배경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청와대를 공격하냐? 공격할 이유가 없죠. 여권의 논리대로 정말 검찰개혁을 반대하려면 청와대를 공격해야 됩니까? 이미 검찰개혁안은 다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공격해서 초토화시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다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돌아가고 있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금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김기현 문건, 하명수사 의혹 이런 걸 완벽하게 밝혀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물 건너갑니까? 물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되면 공수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이 공수처법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법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법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수처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여기서 중단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중단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건 이미 대부분 그리고 그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은 떠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거둬들일까요? 그럴 가능성 제로입니다. 오히려 그게 무산될 가능성은 한국당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 법안이 변질된다든가 아니면 이 법안이 무리다, 정말 무리다 이렇게 해서 철회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검찰이 청와대를 세게 수사한다고 해서 그걸 무산시킬 가능성 없습니다. 검찰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허무맹랑한 선동이죠. 지금 검찰개혁은 다 검찰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예의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또 있겠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하소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정말 여권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정도는 아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검찰개혁 우리 손 다 떠나 있다. 내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한다고? 어이없는 일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하소연. 또는 최소한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라도 윤석열 본인의 이런 그야말로 충심이라는 게 아까 제가 참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참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 저도 뭐 했다고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제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를까? 정말 문재인 정부 또는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 특정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측근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만나본 검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게 본인들의 그 활동을 정당화하는 의미도 있겠죠. 합리화하는 의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 주변에 그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정말 제대로 된 국정을 펴나갈 수가 있고, 임기 후에도 전직 대통령이 겪는 온갖 그 어려움, 이런 걸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법률적 판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오랫동안,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함직합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아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완전히 척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는 여전히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뭐 100% 척결되지는 않더라도 한 50%쯤은 비리가 없어질 수는 있겠죠.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검찰이.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은밀하게 비리라는 게 다 숨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일 때고, 그냥 법률적 판단 또는 검사로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몇몇 그 검찰 출신들도 이럴 개연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그래도 20년 이상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특수통, 소위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주로 수사해온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음직하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주변에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래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게 뭐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 좀 내 마음을 알아줘라라는 메시지로 보이고, 그러나 여권, 특히 이해찬 대표는 뭐 검찰 이번에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은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금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통해서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을 옥죄겠다, 뭐 그런 의미가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옥죄는 수단, 인사권과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 그거 뭐 수시로 뭐 시도 때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기 인사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대개 2월입니다. 2월. 정기 인사 때.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2월 달에 인사하고 4월 달에 인사하고 6월 달에 인사. 모르죠. 또 뭐 추미애 의원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검찰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법무부 장관의 견제권, 지휘권은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부터 추미애, 윤석열, 추석 뭐 이렇게 석국열차 과거에 조국, 윤석열 여기에서 이제 추석 열차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갈등 얘기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뭐 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릴 텐데, 여하튼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측근 비리를 떨어뜨려 놔야 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음직하고, 이런 경향신문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그 단독 보도도 저는 충분히 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온다면 그 부분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